그리고 우리 장학생분들 뭐 입학해가지고 몇 년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대학 생활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이제 어느 대학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고향이 다 대구는 아니신 걸로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대구에 처음 왔을 때 느낌 그리고 대학 생활 할 때 뭐 받았던 느낌 같은 거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저기 원주에서 오신 분부터. 아, 예. 네. 저는 우선 군대를 이 54단 대구 칠곡에 있는데 군 생활을 경북 예천에서 하면서 대구를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처음 왔을 때 대구가 막 낯설진 않았어요. 이제 워낙 경상북도 부대에 있으면서 대구 경상북도 선후임들도 많이 만나고 뭐 대구 사투리도 굉장히 익숙해지고 이 사실 조금 대구의 말투가 조금 이렇게 싸납게 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질감은 없었고 대구 왔을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그래도 정이 많다 되게 대구에 대한 인상은 그랬고 이제 학교는 저는 계명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이쁩니다. 사계절 내내 맞아요. 아름답고 그래서 어릴 때 꿈꾸던 캠퍼스 라이프라는 게 약간 이런 건가? 제가 늦게 학교를 입학했는데 그래도 친구들하고도 다 잘 어울리고 또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되게 참여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학교 생활 즐겁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저기 대구에 있는 대학생 같은 느낌이 별로 없어. 왠지 그 서울에서 유학 온 사실 말투 제가-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 제가 고향은 사실 서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집은 원주인데 또 주소는 대구입니다. 세 개 도시 걸쳐 있네요. 오. 그래서 제가 고향을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조금 헷갈렸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노무현 재단입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효진님 저는 사실 어머니가 대구 분이셔서 대구가 낯설지는 않았어요. 외할머니 댁에 왔을 때도 그렇고 대구에 올 일이 많아서 그닥 낯설지는 않았는데 사실 대학 생활을 오면은 그전에는 보호자가 있어서 같이 오는 거지만 개인으로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영양이라는 어느 시골에서 도시 처음 맞이한 정말 깨어진 도시를 맞이한 것처럼 충격이 조금 있었고요. 또 굉장히 밤이 끊이지 않는 도시여서 즐거운 기억이 많습니다. 밤이 끊이지 않는 도시가 대구야. 대구의 관문. 영양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재밌어요. 네. 혹시 영양은 몇 시대면은 이제 그 시대 간판에 불이 다 켜지나요? 네. 영양은 저희가 국어 선생님께서 새로 오신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유럽과 같다. 9시가 되면 모든 식당이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다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대구에서는 9시가 넘어도 이제 옷을 챙겨 입고 나갑니다. 그렇죠. 살아나는 시간이죠. 그렇군요. 우리 배민아님도 고향이 좀 저기 다른 쪽이라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네. 영양만큼은 아닌데 저도 전남 광양이라고 좀 촌동네거든요. 그리고 저는 두 분 다 대구에 뭔가 지연이나 뭐가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완전 대구가 처음이었어요. 대학교 면접 보면서 처음 대구로 왔거든요. 그래서 즐거웠다고 했는데 다들 대구 와서 저는 사실 대구 처음 왔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뭔가 광양은 좀 이렇게 높은 빌딩이 없고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지도 않고 사람이나 차가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대구 처음 왔을 때 사람이랑 차가 너무 많다. 그리고 억양도 좀 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소음이 많은 도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또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대구도 그냥 사람 사는 동네더라고요. 똑같이 정이 오가고 사람이 오가고 이런 동네라는 걸 알고 난 뒤로 많이 적응하고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배민아님은 고향이 전남 광양이시잖아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전라도권에서 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또 서울로 갈 수도 있을 텐데 네. 굳이 대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 일단 윤리교육과라서 굳이 서울로 올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임용만 붙으면 됐으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대학교 6개 다 국립대로 썼는데 그 중에서 붙은 대학교 중에서 경북대가 가장 높은 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적인 그런 색깔 다 고려하지 않고 사실 입시할 때는 대학 네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어디 갈 거냐 할 때 제일 높은 경북대학교 가겠다라고 해서 그냥 경북대학교 갔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럼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간의 관계는 어떤가요? 지역 특색이 조금 센 편이라서 아무래도 끼리끼리 문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끼리끼리 문화. 사실 처음 대구 경북대로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걱정했거든요. 전남이랑 지금은 많이 덜하지만 전라남도 계열이랑 대구 계열이랑 조금 지역 차별 이런 게 있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변 애들이 많이 걱정했었는데 실제로 대구 가보니까 사실상 차별을 느껴본 적은 거의 없고요. 그냥 끼리끼리 문화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투리 쓰는 거에서 서로 지역적인 그런 특성이 보인다 말고는 그냥, 그리고 경북대가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오거든요. 대구 지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경기도에서도 내려오고 뭐 전라남도에서도 오는 애들도 몇 있고요. 그래가지고 끼리끼리라기보다는 그냥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고등학교도 사실 전국구 단위 모집을 하는 데여서 거기서부터 낯선 사람을 맞이하는데 조금 훈련이 된 상태였고요. 대학교로 올라와서도 이제 똑같이 낯선 사람들이랑 모이는데 생각보다 끼리끼리 문화가 강하진 않아요. 제가 같이 다니는 친구들만 봐도 저는 영양 사람이고, 그러니까 경북 사람이고, 또 부산 사람 있고, 인천 사람 있고, 대구 지역 사람 있고, 광양 친구가 또 있어요. 광양? 그래서 이렇게 다섯이서 모여서, 원주 친구도 있어요. 원주. 이렇게 6명이서 같이 모여서 놀고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끼리끼리 문화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잘 어울려서 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일단 군대에서 어느 정도 대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익숙해지기도 했고 학교 와서는 사실 정치 성향적으로 맞는 친구 찾긴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보수적인데 한 번은 제가 그 지방선거 때 같이 개표방송을 보다가 친구더라고. 그때가 친구들이랑. 제가 개표방송을 보면서 술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선 때도 개표방송 보면서 뭐 밥 먹을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새로운 형식의 뭐 약속 제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진짜 민주당이 계속 졌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막 뭐 아이스크림을 약간 이렇게 집어 던진다든지 이런 조처를 취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 정치 성향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쟤는 약간 좌파다 이러면서 약간 좌파로 인식이 되면서 놀릴 때 이제 약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말고는 이제 뭐 평소에 이렇게 끼리끼리 하고 뭔가 배척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 정치적인 얘기도 그래서 뭐 가능한 최대한 좀 안 하게 되긴 하지만 그렇게 막 뭔가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실례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예. 저는 지금 28살. 그러시군요. 예. 이 보통 개표 방송 보면서 술 마시는 나이는 보통 한 30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3월 11일 날 새벽에 울었습니다. 와 4시 반, 4시까지 보다가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잤던 기억이. 전 당일은 안 울었어요. 다음날 펑펑 울었어요. 그렇군요. 네. 대학을 이제 졸업하면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여기 세 분들 혹시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유행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셨어요? 문송합니다. 예, 네, 들어봤어요. 들었어요? 많이 들어봤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네, 이런 의미인데 제가 보니까 세 분 다 네. 인문사회 계열이에요. 예. 예. 그리고 취업이 쉽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 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배민아님부터. 예. 저는 일단 윤리교육과여가지고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요.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건 일단 임용을 붙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칸트 철학 공부하면서 대학원 진학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이거 잠깐 이제 들어가자면은 그 이지영이라는 선생님 아시죠? 맞아요, 엄청 맞아요.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엄청 유명한 분인데 제2의 이지영. 연봉 100억. 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니까.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니까 정말요?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우리 김혜진님은요? 네. 저도 미나랑 같이 사범대에 재학 중이면서 이제 임용 시험을 쳐서 국어교사가 되어야 하는 입장인데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꿈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된다라는 말을 들은 후부터 제가 꿔야 할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명사적으로 누군가에게 제 꿈은 이겁니다 하고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할 때는 국어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글을 쓰다가 사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제 저는 당장 이제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취업이 눈앞에 닥치니까 굉장히 사실 차가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냉혹하다 생각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꿈적인 부분에서 뭔가 어떤 동사 같은 그런 꿈을
바꾸고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당장 어떤 직업적인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압박이 있어서 저는 우선 학교의 행정 직원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분야고 또 많이 경험했던 분야에서 어떤 강점을 발휘해서 또 학교 생활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으로 하면은 굉장히 즐겁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대학교 교직원. 예, 예. 대학교 교직원 또한 네. 꿈의 직장이죠. 네, 굉장히 대학교 교직원 꿈의 천만의 직장인데 직장이라고, 저 주변에 그거 준비하는 분들 몇 명 있었는데 네. 험난했어요. 생각보다. 예. 네,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운이 좀 많이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타이밍도 좀 잘 맞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 분이 되게 친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걸 느꼈냐면은 이렇게 한 명이 말이 끝나면은 바로 달아서 나와요. 달아서 나와요. 사실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니 호흡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연습이 저희가 얼마 안 됐어 친해진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네, 친하게 지내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저기 강지윤철님은 두 분은 가깝게 지내면 아주 좋은 일 많이 생겨요. 아 정말 아싸. 어떤 이제 김효진님은 제가 이야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이 직업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기업에 보면 CS 강사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CS 강사 아, 무슨 뭐지? CS.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알고 기업에 CS 강사라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서비스 교육하는 선생님입니다. 그게 이제 기업마다 있습니다. 기업마다. 근데 이제 사내 강사도 있고 사회 강사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서비스 마인드가 아주 뭐에 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12월 초인데요. 지금 기말고사 기간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혹시 다 치고 오셨어요? 아니요. 다음 주에 시험이. 그래요? 저는 다음 주. 다음 주 시험인데 지금 이제 요거 이거 하러 요거 맞추고 예. 네, 네. 저 하루 종일. 예. 하루쯤은 하루 종일 하루쯤은 그래요? 좋아요. 혹시 학점 어떻게 되는지 공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일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실례겠지만 우리 장학생들이니까 우리 노무현재단 장학생들은 이 정도 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예. 막내부터. 저희 학교는 4.3이 만점인데요. 저는 노무현 장학생인 만큼 4.25 하고. 근데 저희 학교 사범대 자체가 공부를 좀 덜하는 분위기여서 수월하게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적성에 맞아서 재밌어 하니까 오.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즐기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칼국수 이야기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저는 저희 학교는 4.5가 만점인데 저는 평균 학점이 4.3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노력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 말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무현 장학생이 성적만 보고 뽑는 건 아니거든요. 성적 보지 않습니다. 네. 성적은 사실 서류에 내지도 않고 맞아요. 저는 4점대가 당연한 것처럼 되고 있어요. 아이. 저는 3점 약간 중후반 정도. 인간적입니다. 네. 맞아요. 그냥 교수님의 뭐 그냥 애교. 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 노무현 재단의 장학생들은 학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재단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어떤 형태로의 환원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있나요? 사회를 환원 장학생으로서의 환원도 포함되는 걸까요? 그 깔려 있으면 더 좋겠지만 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좀 많은 20대들이 특히 알았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모르기도 하고 또 특히 어려질수록 더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강연에서 한번 들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잊혀질 거지만 그 가치 그리고 시대 정신을 이제 우리 20대가 갖고 와서 어떻게 다시 우리 세대에서 그것을 소화해내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다라는 거를 제가 장학생 됐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재단에서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은 만큼 뭐 혜택을 꼭 받지 않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는 정말 저는 사실 진보와 보수를 좀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젊은 학생들 그리고 10대들이 좀 많이 알면서 대통령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서 제가 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 역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뭘로 표현하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합입니다. 네.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김혜진님. 저는 아무래도 나중에 선생님이 될 거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한원이 돼야 할까 생각을 해보니 생각의 자유를 좀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나 학업적인 요소들에 갇혀서 살다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로 학문적인 지식만 쌓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하고 또 국어라는 과목이 특히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할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다들 멋지신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막 큰 가치들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실현하는 법도 잘 모르고 근데 제가 일단 노무현 장학생이 된 만큼 13기가 끝나더라도 14기, 15기 끝나더라도 일단 계속해서 노무현 장학재단이나 노무현 재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 이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저도 교사를 꿈꾸고 있고 뭔가 철학을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칸트 철학에서 가장 방금 노무현 대통령을 한마디로 대통합이라고 하셨는데 칸트를 한마디로 하면 평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삶에 있어서 이 평등이나 뭔가 다양성이라는 가치들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는 게 제가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해가지고 제가 그럼 잠깐만요. 잠깐 쉬어가는 느낌에서 약간 이런 질문 한번 드릴게요.